어려운 여러 상황에서 대구시장 권한 대행이라는 막중한 어떤 자리를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고 또 한편으로는 또 책임감도 느낍니다. 제가 대구 기조실장으로 3년여 근무를 했고 또 민선 8기에 또 행정부시장으로 하면서 어떤 정책의 연속성이라든지 그간 해왔던 주요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시작부터 이렇게 쭉 같이 참여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주요 대구 미래를 위한 개혁 과제가 지금은 궤도에 이제 어느 정도 정부 계획 단계는 아니면 법률이라든지 다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부분들이 실제 사업으로 이제 추진이 되도록 하는 게 저희 남겨진 저희 공무원들, 공직자들 역할이라고 봐서 제가 그 사업들이 이제는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중요한 개혁과제에 관련된 제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대내외적으로 경제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 중소 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리고 우리 골목 상권 그리고 취약계층 이런 민생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오늘 아침에도 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현장을 많이 방문해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서 민생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없도록 좀 민생 안정에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여러 지금 싱크홀 문제도 있고 산불 대응 여전히 위기 상황이고 장마철에 풍수에 그래서 시민 안전이 가장 기본이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재난안전실장님도 이제 새로 오셨습니다만 제가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시민 안전 이렇게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고 큰 틀에서는 이럴 위기 상황일수록 우리 의회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정치권 시민사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민들하고의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오후에 의회 방문해서 이제 의장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어떤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먼저 의회가 설명하고 또 의회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저희가 시정에 많이 또 고민을 하고 해서 소통을 같이 잘 하겠다 다짐을 했고 그런 소통 강화에 힘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에서 한 27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지방 포함해서 그간 그 경험과 네트워크를 최대한 제가 활용해서 우리 국장님 실국장 체제로 1차적으로 일을 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후에 제가 책임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국비 지금 1회 추경도 지금 다음 주에 대구시 추경도 저희가 이제 의회에 상정할 건데 금주 목요일이나 아마 금요일쯤 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도 있을 거고 지금 정부에서도 추경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산불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AI라든지 여러 가지 민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이 정부 1회 추경에도 담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이번에 조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 추경에도 저희가 주요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지역 정치권하고 또 협의를 또 해나가고 또 무엇보다 대선 전국이 되면서 중요한 개혁까지는 공약으로 반영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간 12월 달부터 저희가 TF를 구성을 해서 대구정책연구원과 같이 고민을 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당히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아마 20개 과제 한 78조 정도 규모가 될 걸로 보는데 분야별로 또 대구시 지역별로 좀 골고루 그런 부분이 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1차 아마 제가 내일 점검회의를 하면서 좀 대강에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최종적으로는 아마 다음 주까지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해서 좀 그 부분을 시민들께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당 주요 당의 대선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공약의 주요 과제들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거기에 다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뭐 편하게 이제 호두말은 이걸로 지금 편하게 먹기. 혹시 질문하시면 시장이 거기 대행. 네. 예. 대행까지 이렇게 부르기에 길어서 그러니까 대행 중앙에도 다 뭐 대행이라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대선 공약 말씀하셨는데 예. 큰 줄기라도 어차피 이제 기사에 들어가야 되니까 큰 줄기가 큰 줄기가 아까 좀 어느 정도 오늘 릴리스를 좀 하지 않나? 예 오늘 일까지 오늘 릴리스합니까? 아까 보도자료 저희들이 릴리스를 좀 하라 그랬어요. 대선이 공약이고 공약 아까 내일 오후에 끝나고 끝나고 오후에. 오후에 오케이. 그래서 한 20개 과제 아까 78조인데 예. 지난 민선 7기 때 한 17개 과제 17개가 17개 과제 제가 그때 네. 기조실장을 했었는데요. 윤석열 전 그때 대선 전국 때 그때 17개 과제 정도 했었는데 그보다는 저희가 한 20개 과제 정도로 했고, 거기에는 당연히 어떤 신공항 건설 부분, TK 신공항 건설이 제일 저희 핵심 1호 과제가 되겠고, 달빛 철도 조기 착공, 예타 면제 포함해서 조기 착공이 돼야죠. 신공항 건설과 맞춰서 마무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부대 이전에 따른 후적지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새로운 미래 성장 어떤 거점으로서 후적지 개발, 그리고 고려 클러스터 조성하는 문제, 그리고 국립 호국 구국 기념관, 예, 우리 여기 호국 도시 대구로서 어떤 호국 문화, 이런 민주화, 이런 정신을 개성하는 그런 기념관 설립, 미래 신산업과 관련돼서는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헬스케어, 이런 부분이 당연히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경상 감영이라든지 달성 토성 이런 부분을 복원을 해서 이 중부 지역 이런 부분을 어떤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공간으로 하면서 그거를 전체 동성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관광 특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스토리를 좀 입히고 과거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문화적 복원을 해서 중부 쪽은 또 그렇게 개발시키고 뭐 그런 내용들이 골고루 담겨 있습니다. 또 섬유 산업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르네상스 다시 또 최첨단 그런 경우 섬유 산업 발전하는 부분도 담겨 있고, 그래서 또 분야별로 지역별로 조금 빠짐없이 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고, 구체적인 사업 예산이라든지 국가에 어떤 요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 다듬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만에 조금 특이하다 뭐 그런 좀 작더라도 특이하다. 사업이 특이하다 요거는 좀 다 특이하죠 뭐. 특히 신공항 이런 걸 너무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특이한 사업. 뭐 작지만 그리고 국가 사업은 공약은 사실 큰 과제에 하위 과제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뭐 섬유 이런 부분이 아마 섬유 사업 이런 게 이제 산업 이런 부분이 공장 가면 아까 달성 토성 부분 대구 시만에 우리 지금 이제 토성, 달성 토성과의 뭐 연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있나 우리가 대구 시만에 지역에 구국운동 기념관? 예, 그렇죠. 우리 네. 그거는 광복회 그때 회장님도 오셔가지고 네. 이종찬 회장님도 대구가 좀 해야 된다, 좀 적극적으로 좀 하면 많이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때 보훈부 장관도 뭐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고, 종합 의료 클러스터 그리고 대구 그렇죠. 도청 후적지 이런 부분에 그때 문화부 하면서 여기가 문화복합 우리 뮤지컬
어떤 컴플렉스라든지 대구 근대미술관 문화예술하고 그 부분은 문체부 차관 그때 또 대구 왔을 때도 그렇고 여기가 뮤지컬 도시, 오페라 도시 이런 그 인프라가 그렇게 지역 그 유인촌 장관님부터 문체부가 문화에 대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생각이 많으세요. 그 문체부 자체가 그게 대구가 어느 정도 선점한 그게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도청 후적지를 문화 혁신 복합 공간으로 많이 좀 하겠다 하는 게 있어서 그 부분도 좀 담겨 있습니다. 예, 예. 그동안 이제 홍 시장님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브랜드 디자인 개념으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이제 시도를 했는데 이제 시민들하고 뭐 언론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제 그 장점도 많았지만 너무 큰 현안을 너무 많이 벌려서 예, 예, 예. 현재 사실은 좀 큰 현안들이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데 사실 너무 오래 끈 측면들이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오늘 자료도 보면 진공항 앞에 X 연구개발 허브가 나온 건 저는 좀 잘했다고 봅니다. 예, 예, 예. 이제 이 100가지 정책이 우리가 하나라도 욕심 안 나는 건 없지만 예, 우선순위가 좀 예, 필요하고 그래서 시간 이게 이제 큰 현안들을 중공항 문제만 해도 지금 벌써 뭐 10년 전에 끄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이 피로도가 굉장히 정책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커요. 도대체 이게 대구가 되는 거냐 그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제를 좀 장단기로 구분해서 시장 대행께서 올해 말까지 이것만은 해내겠다. 예를 들어 AX 연구개발 허브만큼은 과기부하고 협력 체계를 예, 강화해서 예, 뭐 예. 해내겠다. 그 다음에 내년 6월에 이제 새로운 시장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뭐를 해내겠다. 이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100가지 이렇게 하지 말고 아, 100가지는 뭐 예, 예. 전체적인 것들을 다 하는 게 그렇고 주요 주요 목표를 가지고 지금도 예, 예. 읽어보면 예, 예, 예. 지속협의, 아, 예. 내재 필요 이런 거는 약간 책임성이 없는 것들이 많아서 이거를 좀 포커싱을 해가지고 이 한두 개라도 분명히 이걸 하겠다 이 의지를 좀 시장 대행께서 저는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올해 말까지 반드시 이거는 해내겠다. 그다음 내년 6월까지 반드시 해내겠다. 딱 두 가지만 저는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저 역대 주시장님 중에 가장 능력 있는 분이 이제 맡으셔서 관심이 많이 되지만 그래도 대행 체제라는 거는 또 그 시장이 민감은 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구 경북이 여러 가지 뭐 정권 교체 지금 분위기도 있고 해서 위기인 것 같은데 대구가 여기서 좀 잘 해내려면 지역 정치권 특히 국회의원들하고의 그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과기부 AX 문제라든가 문체부의 뭐 문화 이런 관련 문제 예, 예, 예. 이런 것들 협력하려면은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대구시에 보여줬던 그런 참여도나 진지함을 떠나서 좀 더 좀 되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적극적인 역할이. 예, 예.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좀 적극적인 지원이나 국회에서 지원 뭐 이런 것들. 뭐 그 모든 것을 두 제가 가지, 지금 이 예. 자리에서 다 뭐 속 시원한 답을 드리기는 좀 차차 이제 고민을 해가야 될 부분도 있고 뭐 말씀드리면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올해 말까지 해야 될 것들은 아까 그 적힌 것들이 다 올해 말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항 문제는 일단은 공자기금을 신청을 3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대선 전국이니까 이 부분은 기재부도 아마 관료들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조 원을 이렇게 빌려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까 공약에 일단은 여든 야든 공약에 들어가면 7월, 8월에 아마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 기금 운영 계획을 새로 짜야 됩니다. 내년도 기금 운영 계획이 8월에 내년 예산과 같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 운영 계획에 반드시 그걸 반영시켜야 됩니다. 8월 그 정부 26년 예산안 짜면서 기금 운영 계획안도 확정이 되거든요. 그게 공자기금 우리가 융자하는 부분이 그 계획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8월 말입니다. 그게 대선이 이제 6월달 그리고 공약이 들어가면서 뭐 인수위 아닌 인수위가 꾸려주고 그럼 그 기금 운영 계획 당연히 7월 8에 추경도 할 거고 예산안을 새로 내년 예산에 할 때 거기 반드시 넣어야 되고요. 그거에 연동해서 이제
기재부도 공무원들이 그냥 하는 것보다는 법적인 근거를 갖고 융자를 그렇게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도 어떻게 보면은 책임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만드는 우리 특별법 2차 개정안 그 부분도 아마 7월 8일 국회가 열릴 겁니다. 새로 정부가 꾸려지면 또 추경도 해야 되고 국회가 열릴 때 7, 8월 안 되면 연내 그 법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기재부 국고국과 조금 문안 조정 협의는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마지막 그 윗선에서 결정 단계만 남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7, 8월에 법적 근거 만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공항 문제와 관련된 문제고 AX 예타도 작년에 이제 국무회의 말에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말았지 않습니까? 기재부 예산실과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과기부도 당연히 그렇던 거고 그 부분은 AI는 아마 다음 정도도 주요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예타 면제 8월 하여튼 상반기 내년 올해 말까지는 예타 면제를 반드시 그래서 우선 예타할 수 있는 R&D 예산 선도 혁신 R&D 사업부터 먼저 저희가 어떤 R&D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과제부터 먼저 지금 해서 기재부하고 과기부에 지금 제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타 면제도 원래 뭐 연말까지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내년 6월까지는 뭐 아까 착공이 이제 실제 내년에는 그 공공항 부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26년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물 문제도 맑은 물 하이웨이도 지금 6월까지는 올 6월까지는 낙동강 유형 물관리위원회 의결을 받고 올 하반기까지는 그것도 예타 면제 정부 안에 확정을 있고 올 하반기까지는 예타 면제를 해야 되겠죠. 그것도 좀 법률로 예타 면제 법률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 일정들이 나와 있는 대부분 그것도 지금 6대 과제 그거에 제가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 해야 돼 제가 해야 될 숙제입니다. 계속 협의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 지금 우선 일단 저희가 서울본부가 별정직들이 다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본부를 좀 빨리 보강을 해서 또 유능한 아마 곧 서울본부장 지금 부임 서울본부장 이야기 발표가 날 겁니다만 서울본부 체계를 좀 강화하고 국회 쪽은 서울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수시로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정부 쪽은 이제 세종시에 세종사무소도 좀 역할을 보강을 해서 정부 쪽 설득을 하고 제가 이제 중앙에서 조직국장을 하면서 중앙부처 여러 장차관 차관급들 많이 실장급들 또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가 뭐 바뀌더라도 그분들 관료들에 대해서는 제 네트워크 활용해서 적극 설득을 하고 제가 또 뭐 나중에 행안부에 다시 복귀할 수도 있기 때문에 2년은 계속 저희가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 분들하고 그 2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중앙부처의 실장급, 차관급, 장관급 설득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홍준표 시장께서 금요일날 사퇴하셨는데 예. 특별히 뭐 당부하신 말씀이나 그런 게 있으시다면 뭐 당부하실 말씀 아까 모두 말하고 갔습니다. 어느 정도 큰 틀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반드시 조금 출발을 하고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권한대행이 흔들림 없이 주요 계획 과제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 어떻게 보면 출마의 변이 시민과의 약속을 더 지키기 위해서 지금 중앙정부의 권력 이제 대통령이 바뀌는 와중에 시장으로 계속 있어서는 오히려 또 한계가 있고 대통령이 바뀌는 이 변수에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대통령을 해서 그거를 더 중앙에서는 당신이 챙기겠다. 그 지방에서는 권한대행이 내가 그 꼼꼼히 챙겨달라. 그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예. 홍준표 전 시장께서는 이 모든 대구의 굵직굵직한 업무들을
정치적으로 주로 해결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국회의원이나 아니면은 뭐 현재 개인기로 이 문제를 돌파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본인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본인이 없을 때는 이 일들이 상당히 이제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도시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권한대행 하시면서 좀 이제 대구시를 직접 이제 이끌어 가시니까 홍전시장하고는 좀 다른 어떤 그 업무 추진 스타일이나 뭐 해결 방식 뭐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르다기보다는 홍 시장님이 이제 강조하신 부분은 이제 크게 큰 개혁까지 오시다 본인 정치적으로 파워풀 대구라는 그 슬로건에 맞게 크게 대구의 기본 틀을 바꾸는 역할을 하셨고 저는 이제 관료로서 아까 말씀드린 시장님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개혁과제 중심에 이 시장님은 많이 챙기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챙기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문화 여러 가지 청년 여성 뭐 대학 그리고 오후에 라이즈 위원회가 지금 대학 총장님하고 또 합니다. 제가 이제 주재하면서도 그렇지만 제가 행정부시장 2달여간에 주로 현장을 다닌 게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직접 발로 뛰면서 조금은 홍 시장님 때 이제 큰 개혁까지 중심에 업무를 했다는 시민들하고 아까 소통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살필 생각이고요. 민생과 그리고 아까 같이 이제 행정 절차적인 부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 논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우리 직업 관료들 다 수십 년간 공무원 하면서 그런 부분은 또 공정의 어떤 가치들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은 후속 추진할 때 이제 공정의 가치나 이런 부분은 혹시 근데 저희가 직업 공무원들은 공정하게 모든 것들을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갖고 중앙정부나 시민들을 설득을 해 나가면서 일을 풀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 생각입니다. 네. 시간이 차차 우리 오늘 뭐 중앙지 뭐 며칠 뒤에 중앙지 우리 또 오찬하고 네, 오찬 지금. 지방지 오찬하고 또 개별적으로 저는 동인청사에 있을 거거든요. 또 이제 하면서 우리 또 기자분들하고도 접점을 많이 또 늘리도록 넓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제 안동댐 취소나 행정통합 부분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안동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계속 합병 취소원을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예 뭐 얘기가 원점에 돌아간다든지 뭐 그럴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행정통합 역시 이제 사실 윤석열 정부 때 역정 사업이다 보니 이 자체가 사실 논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안동댐 취소 문제는 이제 작년에 환경부 장관과 안동시장 저희 뭐 협약도 했습니다만은 환경부 입장은 일단 구미시장이 뭐 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백지화를 했던 거고요. 또 상류 쪽으로 옮겨라 이거는 시민들의 민주당이 아무래도 그렇지만 구미시에 일단은 이게 입장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여전히 뭐 구미시에 여러 이견들이 있고 해서 지금 다시 그 부분을 협병 취소원으로 뭐 한다는 것은 다시 원점에 들어서 논의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안동댐물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부 장관도 의지가 강하고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도 아까 5월, 6월 의결을 거치면 정부 계획에 확정이 되면서 이게 이제 정부의 1조 5천억 정부 사업으로 들어가면서 아마 이게 다음 정부가 돼도 대규모 토목 사업이 또 이루어지면서 지역 경제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 또 근본적인 낙동강 물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 우려하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할 거고 또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하면서 큰 틀에서는 그대로 가리라고 보고 저희도 그렇게 믿고 추진을 할 겁니다. 행정통합 문제는 지난번 행안부 입장에서 원래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면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고민을 했었고 지난주에 저희도 자치분권 쪽에 제가 담당한 실무자도 이거는 여든 야든 또 지역 단위에서도 메가시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도 메가시티, 통합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권 차원에서 어떻게 대구발 어떤 신호지만 여든 야든 유력 대권 후보들도 동의를 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은 많이 좀 흘렀습니다만 그 사이에 아까 특례 부분 이게 대국회라든지 다른 지역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지금 더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대구 경북이 발전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국가의 수도권 과밀 문제라든지 국가 발전에 또 어떻게 기여를 한다는 설득 논리도 같이 만들어야 국회 설득도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저희가 대정연합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도 그 논리로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공약에 반영이 되면 아마 대통령 의지가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도는 아마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이렇게 도의회 동의를 받겠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공약에 들어가면 이는 정부 의지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도의회 동의도 받을 수 있으려야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필요하면 조만간 이초불 지사님도 제가 뵙고 만나서 실무적인 절차를 하면서 연내 좀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연내 법이 통과돼야 내년 지방선거에 또 준비하기 때문에 연내 법 통과를 위해서 좀 도와 좀 긴밀하게 이렇게 협의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원단을 아마 꾸리는 걸로 지금 내심 내부적으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원단이 꾸려지면 그걸 저희 쪽 지원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자치분권 제도 국장이 단장으로 차관이 끌고 가는 조직으로 지원단이 꾸려진 걸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긴밀하게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오차님 하실 때 이거 내일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국비. 네. 내일 이제 대선 공약. 대선 공약. 이게 뭐 따로 이렇게 뭐 브리핑이나 발표를 하실 계획일까요? 일단은 그건 초안은 보도자를 통해서 먼저 나가고 내일은 1차 그냥 또 그 좀 업데이트된 버전을 보고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최종적으로는 한 번 더 아마 가다듬어서 다음 주에 한번 좀 기자실에 와서 최종 쭉 브리핑을 한번 할 때는 브리핑 형식으로 내일 첫 발표회니까 내일은 저희들이 그럼 오늘보다 좀 내일 더 나오는 내용이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내일 하죠. 뭐 이렇게 다 하고 저도 보고를 받고 이제 또 조금 더 이게 하여튼 과제가 세부 하위 과제가 좀 많이 반영이 되고 큰 과제를 통해서 이렇게 시민들하고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과제를 다듬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맞죠? 예, 감사합니다.